어젯밤에 또다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달 들어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저급하고 기괴한 오물 살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을 날려 보낼 때 그쪽에서도 아마 내용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마구잡이로 섞지는 않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70여 개의 그 오물풍선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보니까 뭐 김정일의 어쨌든 뭐 그때 당시 뭐 교지, 그 다음에 뭐 노동당 총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가 적힌 그런 종이도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페트병도 들어가 있는데 페트병에 있어서는 또 라벨을 또 제외한 또 페트병이 또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물건들이 뭔가 좀 조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관성 없이 들어있는 걸 봤을 때는 오물풍선 자체를 좀 급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그동안 지원을 했던 뭐 넥타이나 아니면 뭐 의류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칼이나 가위로 훼손한 그런 모양새도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반감 같은 것도 이런 게 이제 오물풍선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변호사님, 사실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우리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 정도 그 삶의 실상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뭐 그런 측면이 이번에 보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는 또 이제 생필품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 뭐 양말이나 아니면 티셔츠 이런 의류들이었는데 양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이 나고 나서 이제 덧대어서 기어서 입는 그런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나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티셔츠나 이런 옷가지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해져가지고 이제 구멍이 나서 이게 그 과연 입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 오물풍선에 보면 또 토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흙이 들어 있었는데 흙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그 이제 DNA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 농사를 지을 때 화학 비료가 아니라 인분 비료를 사용했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 인분 비료를 사용을 할 정도면 정말로 그 생활상이 이제 열악하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60년대 맞습니다. 뭐 그 정도 예, 예. 지금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 이 변호사님 죄송한 질문인데 혹시 양말 기워서 신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양말 기워서 신어본 그런 추억들은 있으실 텐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는지요. 아무튼 이 오물풍선 쓰레기 놀랍게도요. 김정일 우상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신적인 존재인 김정일 그 이름이 오물풍선에 섞여 나왔다. 이거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는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전지현 변호사님. 네, 문건이 뭐든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쓰레기니까 네. 뭐가 나와도 뭐 자본주의 사회라면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저게 왜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김정일 우상화 문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형법을 보면은 저 우상화 문건을 훼손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사형, 노동 교화형 그런 데 처해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아무리 쓰레기를 모으더라도 이 쓰레기에 혹시 우리 김정일이면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잖아요. 네. 우리 아바이 문건이 있는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런 문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네. 일부러 그랬을 일은 없고 그래서 지금 북한 사회가 뭐 아이유 노래도 듣고 뭐 이렇게 소녀시대도 노래도 듣고 그러니까 이게 개방화되고 뭔가 이 내부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저 아바이 문서가 되는 거예요. 네. 차재원 교수님, 네. 이제 기자들도 말이죠. 네. 누군가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네. 접근도 안 되고 그러면은 되게 쓰레기통 뒤잖아요. 그렇죠. 쓰레기통에 그만큼 많은 정보들이 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보 가치가 없다고 버리지만, 네.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취재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기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저 있습니다. 네. 제가 옛날 경찰 출입 기자할 때 예. 경찰들이 그 중요 사건을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때 네. 그럴 경우에는 다들 그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나중에는 네. 그 형사과장이 쓰레기통까지도
다 감춰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저는 뭐 그렇게 해서 특종한 경험이 없습니다만 일부 뭐 제 선배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렇게 거기서 특종을 해서 네. 상당히 그러니까 정보 있는 가치를 찾아내서 독자들에게 알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취재들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제 쓰레기지만 고르고 골라서 풍선 속에 넣었을 텐데 네. 그것을 막상 우리 이제 정보기관에서 다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북한의 실상이 드러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이 통일부가 발표를 한 것인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왜 그럼 이 중요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집권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하나의 정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왜 들어갔을까? 그만큼 오물풍선에 대해서 날려보내긴 합니다만 준비 자체가 급속도로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체제의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북한의 집권자들도 조금은 좀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오물을 날리는 것 자체가 북한 스스로의 그 국격에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의 대응 방식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